자, 그러면 미리 보는 기출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미리 보는 기출문제. 자료 첨부도 여기 지금 할 때 요 첨부하고 네 번째 시간 강의에. 자, 제가 요 미리 보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미리 보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 오늘은 첫날이라서 뭐 여러분들 뭐 임의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미리 보는 기출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연필로 푸시는 게 좋아요. 연필. 자매품으로 샤프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연필로 샤프로.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필기도구가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내가 강의를 갔다가 이걸 갖다 따로 찍어 드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요 미리 보는 기출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서 풀이 강의가 요건 뭐 강좌 풀이가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강좌 풀이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 뭐 쓰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심지어 답 체크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답을 모르면 어떡해? 한 장을 넘기시면 제일 밑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100점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왜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풀어드리는 건 내 실력이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풀 때는 무조건 연필, 샤프 같은 걸로.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상태 유지해서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해설 강의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료가 100점이 나올 때까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올해 나왔던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택지는 뭐가 떠야 돼요? 주상공. 떴어요 안 떴어요? 그럼 됐어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있어야 되는 순간 기억이 맞다 그랬어요 지금. 맞는 순간 3번 4번은 날아갑니다. 3번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품고 있어야 되거든. 그쵸? 기억 안 품고 있는 3, 4번 틀렸어? 그럼 몇 번만 답이야? 1, 2, 5만 답이야. 알겠죠? 예, 니은 갑니다. 획지는 여러분들 네 글자가 꼭 나와야 됩니다. 뭐? 가격, 수준. 자, 따라서 내 획지는 뭐가 나와야 돼? 가격, 수준. 있어 없어? 없어요? 예. 그 니은이 틀리는 순간 답은 1번입니다. 니은이 틀리는 순간 답은 1번입니다. 요걸 갖다가 디귿, 니을까지 다 읽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요. 뭐 디귿도 읽고 리을도 읽고 미음이 없어서 망정이지 미음도 읽고 그래요. 아니 택지는 주상공 맞잖아. 그럼 기억이 있어야 되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획지라고 얘기해놓고 가격 수준이 없잖아. 틀렸다는 거지. 맞아요? 예. 디귿은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도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 나중에 배우거든요. 이거는 감정평가론 가지 배웁니다. 아직 안 배운 건 내용입니다. 표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이란 말이 나옵니까? 우리 상호간은 세로라고 배웠잖아. 상호간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은 가격 수준 없어서 틀리고 디귿은 표준지라서 틀리고 리을은 후보지라서 틀리고 맞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 출발합니다. 자, 이 말이 꼭 나온다고요. 쉬게 하는 하고 보입니까? 시계 보입니까? 예, 그러면 휴안지지 공지가 아닙니다. 공지는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휴안지입니다. 예, 땡. 맹지는 틀리게 안 나오는데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맹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했네요. 획지는 뭐가 떠야 돼? 가격 수준이 떠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집원 붙이고 등기하고 이거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는 틀리게 나왔는데 이번에 맞는지 한번 봅시다.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맞습니다. 후보지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맹지하고요, 후보지하고요, 법지하고요. 틀리는 건 공지하고 획지는 틀립니다. 맞는 거 3개, 정답 3번. 됐습니까? 누가 맞다고요? 맹지, 후보지, 법지만 맞다고요. 되셨어요? 예, 답은 3번. 3번으로 갑니다. 참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영속성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출발합니다. 기억. 집약 중요합니다. 집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이 떴어요. 이거는 무슨 성? 부증성입니다. 자, 그러면 영속성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기억이 뜨면 돼, 안 돼? 기억이 뜨면 안 돼. 그럼 기억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날아가냐면 1번, 3번, 4번 날아갑니다. 그럼 니은 봐야 되겠죠? 니은 안 봐도 돼요. 자, 방금 기억 틀렸다 그랬죠?
기억 틀리면 누구 날라가? 135 날라가. 134 날라가. 기억 틀렸다 그랬지? 134 날라가. 누구 남았는데? 2번, 5번 남았는데 2번, 5번은 둘 다 니은과 미음을 품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우리는 디귿부터 보면 됩니다. 다시 기억이 틀리잖아. 누구 날라가? 134 날라가. 그럼 외롭게 남아있는 게 2호인데 2호가 둘 다 니은과 미음을 품고 있잖아. 그래서 디귿만 보면 돼. 디귿 갑니다. 임장활동 나옵니까? 좀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내는데 시간을 좀 넣어줘요. 지역 분석에 나옵니까? 임장활동 지역 분석은 무슨 성? 부동성. 그럼 디귿을 품으면 돼, 안 돼? 안 돼. 부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틀립니다. 정답은 2번.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냐면요. 우리 뭐 찾아야 되는데? 영속성 찾아야 되는데 영속성을 한 개도 안 찾았어요. 기억이 무슨 성이고 부증성이고 디귿이 무슨 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영속성 찾은 적이 없는데 답이 2번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니은도 볼게요. 니은 갑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 거 무슨 성? 영속성. 기억하고 계시죠? 예, 리을.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가 지각되는 건 무슨 성? 개별성. 기억하고 계시죠? 예. 미음에 보니까 봐봐 나온다니까. 장기 보이세요? 그만 읽어도 돼요. 장기 장래 예측은 예외 없이 영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에 보니까 가치 보존력 나와요. 야, 이건 영속성이 맞네요. 그래서 영속성은 누구랑 누구? 니은과 미음. 정답 몇 번? 2번. 4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끝났는데 집약화 나옵니까? 집약화 뜨면 무슨 성? 부증성. 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번에 A형 치셨던 분들 A형 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집약화 부증성. 3초짜리 문제. 다른 거 보면 안 돼. 집약화 부증성 알고 계시죠? 예. 5번에 갑니다. 5번. 아파트.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요 부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은 수요 변화였어요? 수요량의 변화였어요? 수요였어요. 근데 문제 풀 때는요. 수요량만 먼저 보십니다. 뭘 본다고요? 수요량.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룬 건 뭔데? 수요인데 우리는 수요량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수요부터 보시면 절대 안 납니다. 수요량부터 봐야 됩니다. 앞에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뒤에.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이 와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파트 가격이 떠야 돼. 왜냐하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몇 번 있어요? 걔가 답이에요. 답이에요. 아파트 가격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가격하면 안 되지. 해당자와 가격해도 안 되지. 이번엔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해야지. 해당자와는 그 자가 뭔지 모를 때 해당자와 가격하는 거고 해당자가 아파트로 나왔을 때는 아파트 가격해야지. 다시 할게요. 자, 5번에 아파트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찾았습니까? 우리가 주로 다룬 건 수요 변화지만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수요량. 왜냐하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니까? 아파트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몇 번 있어요? 걔가 답이에요. 왼쪽은 가격 이해만 나오면 되니까. 뭔지 알겠죠? 예, 한 장 넘깁니다. 넘기시면 6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6번. 자, A 가격이 5% 뭐였어요? 상승했어요? 예. B 수요는 10% 뭐였어요? 자, 대답하세요. 5% 10%가 중요합니까? 상승 증가가 중요합니까? 상승 증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 10% 이거 시험에 뜬다고 안 뜬다고? 떠요. 뭐 안 뜨긴 뭐 안 또 떴네. 떠요. 5% 10%가 크게요. 상승 증가는 방향이고요. 크기 중에 방향 중에 방향 중에 크기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면 뭐 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게 5%, 그 옆에 10%, 그 옆에 또 5%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반드시 앞에 게 가격, 뒤에 게 수요. 앞에 게 뭐? 가격, 뒤에 게 수요. 같은 방향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자, 그럼 숫자 내지 말고 글자만 얘기할게요.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 방향 똑같네? A, B, 대체제. 하는 순간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맞아요? 아까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아까 A 가격 뭐였어? 상승. C 수요는 뭐였어? 감소. 그럼 A 가격은 상승했고 C 수요는 감소했네?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둘은 무슨 제? 답은 몇 번? 1번.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가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쉬운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출발합니다.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다. 자, 대답하세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중요한 거예요? 예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상이 나왔네, 예상. 예상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 그러면 얘는 무엇에 변하고 일단? 수요에 변하지. 예상인데. 틀렸네요, 일단. 예. 그리고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틀린 거야? 예상은 가격 이외라서 수요에 변하고 곡선 상에서가 아니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니까. 알겠죠? 예. 2번. 실질 소득이 뭐 있어? 증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증가. 그러면 좌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틀렸네.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자, 잘 보세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예요. 근데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대. 대체제는 방향이 같거든. 아파트 수요는 뭐예요? 증가. 아파트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은 아파트 수요 곡선이 어떻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돼요.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답은? 4번 갑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대.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되죠. 그럼 얘는 금리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곡선상도 아니고 곡선 자체고요. 자체가 우측으로 갑니다. 우상향으로. 예. 5번. 아까 많이 강조했었어요. 거래세 인상. 규제 완화야, 규제 강화야? 규제 강화. 그럼 얘는 수요가 증가돼, 감소돼? 감소. 감소니까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간다. 좌하향으로.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인데? 3번인데 묻습니다. 1번, 4번은 왜 틀려요? 1번, 4번은요. 수요의 변화를 수요량이라고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곡선 자체의 이동을 곡선상의 변화로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번, 5번은 왜 틀려요? 우와 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사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 문제고 2, 5는요. 우와 자를 구분하지 못한 문제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3은 정답이고요. 8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증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수요량 증가래요? 수요 증가래요? 수요 증가. 증가는 좌측, 우측? 우측. 일단 가격 이외가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대답하세요.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오케이.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 탈락? 2번하고 5번이 탈락이지. 몇 번 남았어? 1, 3, 4 남았어? 예. 니은 갑니다. 거래세 인상되면 수요 감소. 니은이 들어가면 돼, 안 돼?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몇 개 남았어? 1하 4가 남았지. 그러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지. 아니,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그러면 3번이 틀렸잖아. 근데 1번도 기억 디귿을 품고 있고 4번도 기억 디귿을 품고 있잖아. 그럼 리을만 보면 된다고. 이런 연습을 내가 계속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문 과정부터. 리를 바라봅시다. 리를 먼저 봅시다. 디귿도 좀 이따 보긴 볼 거야. 근데 리를 먼저 보자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 리을 품어야 됩니다. 리을 이거 안 품으면 안 돼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럼 디귿도 한번 보죠.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 증가. 미음도 봅시다. 인구가 감소되면 수요 감소.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 증가만 찾아야 되니까 누구 기억, 디귿, 리을. 9번.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근데 탄력성이 2다. 근데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라. 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절 봐야 돼. 보라만 봐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가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가요? 그럼 대답을 해봐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뭐 해야 돼요? 법칙. 한번 해보죠. 법칙부터 해보죠. 가격이 4% 뭐 됐다? 인상.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감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1타 3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되었다 하나 가지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뭐죠? 감소돼야 됩니다. 수요량 증가, 변화없는 절대로 답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구단하면 됩니다. 4, 2.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번 진짜 많이 체크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법칙인데 몇 배가 더 중요한지 알고 4, 2, 8 그 몇 배가 더 중요한지 알고 8% 증가를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많았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이 문제 보니까 이거 주고 이거 구원한 문제인가요? 이거 주고 이거 구원한 문제인가요? 이거 주고 이거 구원한 문제지. 이거 주고 이거 구원한 문제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법칙부터 하시고 그리고 몇 배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 4, 8% 감소가 답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암산으로 풀 겁니다. 암산으로. 펜 놓으세요. 펜 놓으세요. 10번. 자, 한번 가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뭐였어? 상승.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감소? 5%.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 5% 감소. 자, 소형 아파트는 내 거 맞습니까? 내 거 맞냐고? 근데 항상 밑에 가격 들어가는 거 알지? 그럼 얘는 5분의 10이야, 10분의 5야? 10분의 5. 10분의 5는 뭐야? 0.5지. 10분의 5가 어떻게 2입니까? 10분의 5는 0.5지. 10분의 5는 0.5죠? 0.5는 탄력, 비탄력. 다시 갑니다.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어요? 아까 상승했었잖아. 근데 그 줄 끝에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어? 7% 증가했어. 맞아요? 그러면 얘는 대체제야, 부한제야? 대체제지. 소형 아파트는 뭐였고 상승했고 오피스텔 수요는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지. 0.5라서 뭐고? 비탄력이고 둘은 뭐? 대체제. 집안 보세요. 답은 5번인데 한 번 더 내가 보여는 드릴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절대값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고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 수요가 5% 감소했었어요. 그럼 얘는 탄력성이 10분의 5니까 0.5라서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맞아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 거 가격은 내 거 수요량이 아니고 XZ 가격 변화율분의 YZ 수요량에 절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거 가격이 아까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죠. 근데 이거 수요가 얼마야? 7%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 0.7. 0.7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0.7이 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7이면 마이너스라도 0.7이면 플러스죠. 0.7은 플러스인데. 아무튼 이건 무슨 제예요?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은 건요. 얘와 얘를 물은 게 아니고 얘와 얘를 물은 거예요. 비탄력의 뭐? 대체제. 그럼 이건 안 묻습니까? 이것도 묻습니다. 그 밑에 11번 문제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나요? 근데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증가했나요? 또 옆에 보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나요? 이때 무슨 탄력성부터 구하고? 가격 탄력성부터 구하고, 그 옆에 보니까 무슨 탄력성도 구하고, 교차 탄력성도 구하고, 그리고 얘네 둘의 뭐를? 관계까지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칠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16% 상승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뭐가 떴어요? 다세대 좀 이따 합시다, 이거. 다세대 좀 이따 합시다, 이거. 아파트 찾으세요.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했어요? 4% 감소했어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뒤로 뺐어. 못 듣게. 문제 못 듣게 났어, 이거. 문제 못 듣게 났어, 이거. 그럼 이거 탄력성이 얼마냐면 4분의 1이니까 0.25야. 맞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0.25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야. 그리고 재활용합시다. 아까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다 그랬죠? 근데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몇 프로가? 8%가 증가됐다 그랬어요. 맞아요? 방향이 똑같아요, 방향이 달라요? 같아요? 0.5거든 이거. 플러스 0.5. 그럼 이거는 대체제 보완제예요. 대체제. 그 순서대로 얘기해봐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 0.259. 맞아요? 교차 탄력성은 얼마고? 0.59. 둘은 무슨 제고? 대체제고.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1번인데.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은데 내가 좀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재밌는 거. 다시 한번 1번 가볼래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볼래요? 안 볼래요? 안 볼래요? 보자고?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니은에 획지 있습니까? 1번에 획지 있습니까? 2번 문제로 가봐요. 2번 문제 디귿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획지가 있죠. 맞아요? 그 획지라는 땅은 29회 때도 나고 24회 때도 나고 막 그랬네요. 그죠? 예. 그리고 1번의 리을에 가보세요. 1번의 리을. 1번의 리을 뭐? 이행지. 물론 틀리긴 했지만 이행지가 떴죠? 근데 2번의 리을에 가보세요. 뭐야? 후보지. 근데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한번 봐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택지지역,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무슨 지지? 후보지지, 이행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다시 3번 문제 기억에 가봐. 3번 문제 기억에 뭐? 집약이란 말이 있더나? 이게 무슨 성이었어? 부증성이었지. 이게 26회 때 나왔다고. 근데 정확히 3년 뒤에 4번 문제 29회 때 첫 번째 뭐가 떴어요? 집약화. 아까 집약화가 무슨 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6회 기출 문제를 저랑 풀까? 앞으로 안 풀 것 같아? 풀어요. 26회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때 집약만 뜨면 뭐 했으면
부정성 했으면 지금 29회 때 이 문제를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이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겼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장 넘겼어요? 그러면 7번에 1번 지문 봐봐. 7번에 1번 지문 가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란 말이 있지. 근데 8번에 리을에 가봐. 8번에 리을에 가니까 이번에는 하락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뭐 기대. 여러분 기대와 예상 같은 말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8번에 니은에 뭐가 있어요? 거래세 인상. 8번에 니은에 거래세 인상 있잖아. 근데 7번에 5번에 가봐요. 뭐가 있어요? 거래세 인상이 있지. 그다음에 7번에 2번에 가봐. 실질소득 증가. 8번에 기억에 가봐. 실질소득 증가. 7번에 4번에 가봐. 금리의 하락. 맞아요? 8번에 디귿에 가봐. 금리의 하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은요.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29회 때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25, 26, 27, 28, 29의 기출 문제 풀면요. 걔가 섞이고 섞여서 그게 거의 그대로 나와요. 거의 그대로 나와서 걔들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60점에서 70점 가까이도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습득하시고 나면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60점에서 70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기출 문제 분석만 잘하셔도.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10번 문제와 11번 문제 한번 봐야 돼.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분들 보기 싫어요? 참, 요즘 안 보네. 참. 안 보는 것 같아. 아빠 안 봐준다네 진짜. 섭섭하네. 자 10번 갑니다. 10번 가니까 소형 아파트 임대료 10% 상승이 있죠. 그래 보니까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 5% 감소 있죠. 그래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 7% 증가 있죠. 가격 탄력성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을 묻진 않았지만 교차 탄력성을 알아야지 그 둘의 관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니까 패턴이 똑같다니까. 내 거 가격 주고 내 거 수요량 주고 다른 놈 수요량 주고. 근데 그와 똑같은 문제가 11번에 한 번 더 나왔다고.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파트 말고 뭐 다세대가 8% 나오고 증가하고 또 내 거 나왔어요. 옆에 보니까 아파트 수요가 4% 감소하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패턴은 똑같다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10번 문제와 11번 문제가 같은 문제란 걸 모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와 11번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모를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완전히 일치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보다 보면 기출 문제 쭉 분석하다 보면요. 걔네 지문이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시는 이 기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0회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 도움 없이 100점 맞으시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 주는 수요공급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에 가셔서 효율적 시장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대론 있습니다. 지대론.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내용들, 풍성한 내용들 많이 할 테니까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